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안민영입니다. 학생인가요? 아니요. 일단 거의 지금 막바지 설명회라서 지구과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아쉬우실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수능 지구과학은 크게 세 가지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체, 유체, 천체, 교과서도 순서대로 1단원, 2단원, 3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고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딱딱한 거,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암석의 종류 등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고체 파트는 대체로 암기 요소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지구과학을 좀 쉽게 여기게 되는, 지구과학의 진입장벽이 좀 낮아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유체 파트 같은 경우에는 흐를 유자를 사용해서 지구상에서 흐르는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대기와 해양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날씨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크게는 기후 변화, 엘니뇨, 라니냐 등등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입니다. 유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고체 파트 같은 경우보다 좀 더 재밌어 해요. 뭔가 좀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새로운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날씨를 체크하고 있죠. 일기도 자체가 시험에 그냥 나오게 돼요. 만약에 내년에 태풍이 온다. 그러면 그 태풍의 이동 경로가 거의 그대로 나오게 되고 학자들이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새로운 자료들, 생산되고 있는 자료들이 시험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도 시험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 자료 자체가 굉장히 새로울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자료 분석 능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파트가 유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우주. 저는 고체, 유체, 천체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천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천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체, 유체에 비해서 양은 조금 적어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배우는데 학자들도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5%밖에 되지 않아요. 그 잘 모르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시험 문제를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개념 자체가 상당히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애매모호하고 잡히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그리고 천체 파트에서 가장 복병이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구과학 20문제 중에서 18문제는요, 정성적인 물음이에요. 정성적인 물음이라 함은 뭐가 뭐보다 크니, 작니, 기니, 짧니 등등 대체로 그냥 대소비교 정도만 하면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문제풀이에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아이들이 책을 읽어내거나 아니면 문제를 몇 번 풀어봤다 그럼 익숙하게 좀 풀어낼 수 있는 문항들로 대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 천체 파트에서 두 문항이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별의 물리량이고요. 두 번째가 허블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두 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해 나오는 파트이고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올해 나오지 않는 그런 파트가 아니라 무조건 언제나 수능에 두 문제 등장하게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좀 어렵게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파트가 이 천체 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구과학 수능은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구유형과 신유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유형이라 함은 말 그대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거 또는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자료 내지는 문장들이 선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래서 구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기존에 있는 책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암기하면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유형이 복병인데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1등급이 아니라 만점을 받는 것을 아이들이 대체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신유형까지 꼭 잡아야 하는데 신유형은 새로운 자료 또는 그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선지 강대 K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타 모의고사에서 그것을 예측하지 않는 한 절대로 아이들이 어디서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장들로 구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신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새로운 평가원에 기반한 그러나 참신한 문제들을 아이들이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신유형은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 풀수록 대비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비교를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유형이 20문제 중에서 올해가 23년도니까요. 19문제가 나왔고 신유형은 1문제. 그래서 19 플러스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8 플러스 2였고요. 그 다음에 재재장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 플러스 10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추세가 신유형,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단순히 이제 개수만 보면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좀 질이 중요해요. 21년에 나왔던 이 열문항의 신유형은요.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새롭다기보다는 자료 조금 새롭고 선지 기억 니은 아이들이 본 것. 그런데 디귿이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그 한 선지에서 걸려 넘어져서 이 열문항을 다 틀렸어. 특히 이제 고3들이 그런 이제 것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대체로 모의고사 같은 경우 뭐 47점, 57점 잘 봤다가 수능에서 완전히 미끄러져서 25점 반타작을 해서 재수를 많이 했던 해가 이 해입니다. 그래서 이 열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3들이 대체로 많이 틀리고 재수생들이나 좀 N수생 같은 경우는 대비가 잘 되어서 잘 맞췄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반올림을 좀 해서 70% 정도 되는 문항들. 그래서 약간 준 킬러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22년에 나왔던 이 두 문항은요. 오답률이 반올림을 해서 90%에 육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이 거의 다 틀린 거예요. 재수생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해에도 아이들한테 수능 끝나자마자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대체로 틀린 문항이 15번이랑 20번 그 두 개 정도를 이제 틀려서 그 두 문항 자체에서 오답률이 거의 뭐 100%를 찍었고 근데 그 두 문제를 틀렸다고 해도 1등급이 나오게 되는 아이들이 대체로 다 같이 틀린 문항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됐고 올해는 오답률이 완전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21년도와 좀 유사한 20번에서 나왔었는데요. 6, 70% 정도의 오답률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22년도 작년에 나왔던 좀 부담스러운 그런 킬러 문항을 좀 배제하기 위한 그래서 약간의 변별력을 주기 위한 문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아슬아슬했죠. 왜냐면 1컷이 50이 돼버리는 순간 이제 큰일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난이도를 좀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 좀 변별이 돼야 되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탐이랑은 다르게 과탐은 의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를 쉽게 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비슷한 추세로 가기는 하지만 난이도가 뭐 더 하강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쉬워지진 않을 것이다. 조금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좀 꾸준히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재수생들을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강대 6년 차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제가 좀 젊었어서 그런지 편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담을 많이 오는데 대치동에서는 고3을 가르치고 이제 강남대성에서는 재수생을 가르칠 때 제가 가장 느끼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 고3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부족해요. 물리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이 가장 좋은 시기이고요. 겨울에 큰 개념, 골자들은 잘 잡아놓고 학교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폼이 쭉 올랐다가 학교 개학을 하게 되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6월 평가원 전에 뭔가 시험이 있는데 중요한 시험인 건 아는데 해서 살짝 올라가고 여름 방학 때 조금 더 이제 시간이 되니까 좀 폼이 올랐다가 다시 9월에 학교 개학을 하면 다시 좀 떨어지다가 이제 수능이네 하고 이렇게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점수 자체가 탄탄하게 잘 나오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어려우면 점수가 좀 잘 안 나오고 난이도가 좀 쉬우면 또 점수가 잘 나오고 롤러코스터 타듯이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수능장에 들어갈 때에도 아이들이 자신감이 좀 없어요. 수능장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공부는 대체로 1년 동안 열심히 했고 그러면 실력은 다들 비슷비슷하게 비등비등하게 됐을 텐데 그 자리에 들어가서 멘탈을 잘 부여잡고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것을 잘 이렇게 헤쳐서 나갈 수 있느냐 그 능력이 중요한데 거기에 있어서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그럼 그 자신감을 위해서는 1년 동안 본인이 공부를 할 때 잘 맞춰왔던 그 성취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성취감이 쌓여서 그 수능날 자신감으로 나오는 건데 공부를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니까 고3들이 자신감이 좀 없는 상태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겨울방학 때부터는 반드시 시작을 해줘야 되고요. 지구과학이 쉽다고 하지만 사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선생님 만점이 좀 힘든데요? 은근히 좀 어려운데요? 왜 점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죠? 라고 얘기하는 과목이 지구과학이라서 겨울방학 때부터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 가장 효율적으로 1년 안에 잘 잡아낼 수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저희 자신감 있는 사진을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고요. 네, 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 강남대성에서 이제 최초로 최연소, 최우수 강사 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사실 제 파트를 되게 짧게 하는데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좀 띄워드릴게요. 그래서 뭐 요런 거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인재 서바이벌과 같이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되는 강남대성에서 강대 K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네, 강남대성 수능연구소에서 그걸 집필을 하는데 제가 직접 집필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이제 아이들 이제 수업을 좀 관리를 좀 잘 해주기 위해서 연구소에서는 나오게 되는데 아마 K는 계속 제가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필진에게 직접 강의를 좀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력 괜찮습니다. 저희 여기 특목고라고 써놨는데 사실 여기 한 15년 전에 제 나이가 나오죠. 그때 여기 명덕외고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과가 있었어가지고요. 여기 목동이 저의 이제 장 시절에 학원에 다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기 제가 목동 출강하게 되면서 뭔가 고향에 돌아오는 것 같다. 맨날 파리공원에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좀 약간 친근감이 있는 곳이라서 제가 좀 아이들, 아까도 여기 논술 공부하는 아이들 봤지만 굉장히 이제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이들을 좀 잘 관리해주는 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치동에서는 두각에 이제 출강하고 있고요. 예섬학원이나 아니면 중계동에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항림학원에 출강하고 있고요. 자이스토리도 제가 해설을 집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믿고 맡겨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커리큘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유형과 신유형을 대비하는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회 정도가 될 것인데요. 개념을 좀 탄탄하게 좀 잡아줄 수 있는 구유형을 좀 잡고요. 그 개념만 잡아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데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출문제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 기출문제는 단순히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을 풀어서 맞았다 이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리고 단연도의 것들을 뭔가 테마별로 제가 모아서 아이들한테 좀 잘 해설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를 보는 시각, 좀 확장되는 시각들이 좀 좋아진다. 그런 강의가 그 다음에 진행이 되고요. 여름철 들어가면은 인사이트라는 제 강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신유형을 대비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강의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자료들이나 아이들이 잘 틀리는 그런 문제들을 모아서 테마별로 지금까지는 12건, 그리고 작년은 좀 늘려서 15건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강의라서 그렇게 해서 매 주차별로 테마별로 아이들이 신유형을 대비할 수 있는 그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구유형과 신유형이 다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수능 보러 들어가자 이건 아니고요. 요 여름쯤 되면은 아이들이 겨울에 배웠던 이제 개념 강의를 좀 까먹어요. 개념을. 지구과학이 난이도 자체가 쉽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거든요. 수학처럼 뭔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약간 긴장감이 좀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휘발성이 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까먹는데, 그래서 이쯤이 되면은 다시 한번 구유형과 신유형을 함께 대비하게 해주는 장치들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알지만 그 스스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도움 또는 선생님이 뭔가 자료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눠줄 때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미션 같은 것이 주어져야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구유형과 신유형 함께 대비 들어가고요. 그다음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인데 당연히 이제 K 모의고사와 함께 제 자체 모의고사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 강의가 진행되면 수능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세부 진도표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요약을 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개념은 줄어들고 문제가 늘어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쉽게. 그리고 개념 겨울철에는 12회로 진행이 되고 고체 유체 천체로 순서대로 하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쯤에 고체 파트, 가장 좀 쉬운 파트를 하게 되고요. 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좀 공부가 재밌어야 하기 때문에 유체 파트부터, 그리고 좀 겨울철에 시간이 있을 때 어려운 우주를 좀 마스터를 하고 마지막으로 고체 순서를 좀 교과서랑은 다르게 진행을 하게 된다. 네,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뭐 상담, 뭐 질의응답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민영쌤 지구과학 또는 이제 크록사이언스 제 연구실 이름이에요. 그거를 치시면 제 강의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맥에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라고 3학년들 보는 모의고사 있는데 그거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마이맥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고요. 그래서 강의가 이 선생님 처음 보는데 좀 괜찮을까? 이런 거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도 저도 뭐 다 귀찮아 그러면 이제 핸드폰 번호 저희 연구소 번호로 2587-4994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거의 직접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네네. 제가 설명 아주 잘했나 봐요. 그러면 그도 따로 질문해 주시고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